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9명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기호 의원의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확진자들이 모임을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초등학교까지 번졌는데요. 이 의원의 수행비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가방을 맨 학생들이 줄지어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남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모임을 한 식당에 방문한 부모로부터 감염된 겁니다. 불안하죠. 안 그래도 지금 뭉쳐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아이가 또 동선이 또 겹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중학생 1명도 확진돼 해당 학교 학생 등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14일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뒤 광주와 전남의 연관 확진자는 38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명은 광주의 주점과 음식점 관련 확진 사례로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들이 다녀간 뒤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직원, 거기를 방문했던 가족 또는 그 직원의 가족 이런 식으로 N차 감염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개인의 이기주의와 일탈 행위로 공동체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는다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 의원의 수행비서가 지인들과 모임을 한 주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긴 정황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5.2 임시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광주 전남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가 오늘 오전 10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합동연설회에는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한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당대표 후보와 7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연설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로 각각 10명씩의 당직자만 초청됐고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지역 어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일본 정부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해상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여수 오동도 앞 바다가 어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백고동을 울리며 일렬로 줄을 지어서 항해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지역 어민들이 생업을 멈추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어선은 모두 170여 척, 13개 어민단체 소속 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피해를 겪었던 어민들은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가 전남어업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 2년 안에 저희 해안 쪽으로 오면은 저희 사람들이 수산물을 안 사 먹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 모든 생계가 끊기는 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수입산뿐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일본이 철회 의사를 밝힐 때까지 매주 남해안 일대 해상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일주일마다 다음에는 통영, 다음에는 무슨 항구, 다음에는 무슨 항구 계획적으로 매 일본이 철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같은 시각 목포와 신안, 해남 등 전남 서부권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신안군 흑산도 부근 해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57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어제 낮 2시 20분쯤에는 흑산도 북서쪽 54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으로 5,81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감염병 환자 등을 위한 생활지원비와 36개 음압병상의 설치비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 312억 원을 포함해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과 공원 일몰제 재정공원 토지 보상비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학교 안전망 구축과 학교 개선 등에 1,85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14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봄비가 내려서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절기 고구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녹차 수도 1번지인 전남 보성에서 해차 수확이 시작됩니다. 김호 기자가 해차 수확이 한창인 녹차밭을 다녀왔습니다. 초록색 물감을 끼얹은 듯 푸르른 보성의 녹차밭. 봄을 알리는 새순을 하나하나 따는 손길이 분주해질수록 어느새 바구니는 가득 찹니다. 24절기 중 6번째인 고구를 앞두고 고구전차, 우전으로 불리는 해차입니다. 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잎이 2개인 것은 이기. 이 연두빛 차의 형태가 가장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 차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찻잎을 언제 따는지에 따라 5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녹차. 이 가운데 우전은 고구 이전에 수확하는 첫 차로 200도 안팎의 솥에서 볶는 덕금과 잎의 모양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비벼주는 유념을 반복해 녹차로 완성됩니다. 우전은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올해 초 냉해가 덮친 탓에 수확량이 30% 정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녹차가 좋다고 하니까 드시고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고 코로나가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보성군은 코로나19 탓에 매년 5월 열던 다양제를 가을로 미뤘지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인터넷 실시간 중계로 녹차와 관련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보성차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몰이고요. 30% 해차 같은 경우는 30%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전국 녹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보성군은 오는 9월 세계 차 엑스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 동구가 미세먼지나 폭염 등 기후나 환경 요인에 따른 제약 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체험관에서는 양궁과 골프 그리고 야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가상현실에서 즐길 수 있고 충격흡수 바닥재 등 안전 설비도 갖춰져 있습니다. 광양시가 여성과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중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9곳을 지정해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를 설치했습니다. 로고젝터는 LED 조명을 이용해 전하고자 하는 알림 표시를 벽이나 바닥에 투사시키는 장치로 늦은 시간 공원 이용객들에게 귀가를 유도하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도군과 NS홈쇼핑이 다음 달부터 완도 활전복 상품에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완도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30만 건 판매 기준 300톤에 이르는 아이스젤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전복뿐 아니라 모든 완도 특산품도 친환경 패키지로 전면 교체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평 자연생태공원과 가까운 대동제 생태공원에 조성된 최신식 캠핑장이 오는 23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임시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캠핑장에는 개별 샤워 시설을 갖춘 최고급 사양의 일반 카라반 등에서 숙박이 가능하고 수변을 즐길 수 있는 산책길이 조성돼 있어 100여 종에 이르는 계절별 수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양 중동지구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광양시가 최종 확정안은 아니고 현재 검토 단계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광양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준주거용지에 대해 지난 2월 16일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과 조망권 검토 등을 조건부로 입안 제한을 수용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주민 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내년에 실시 예정인 고흥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가 지난 2월 고흥군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3월 초에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서준원 교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환경오염 간의 위험 요인 분석 연구로 대한감염학회 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재상을 수상했습니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증상 발생과 확진자의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연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환경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치러진 전국 학력평가에서 광주 지역 고3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진학부장협의회 등이 광주 지역 고3 학생들의 3월 학력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국어 평균 점수는 62.63점으로 전국 평균 58.58점보다 높았습니다. 또 수학 평균 점수도 41.49점으로 전국 평균 38.07점을 웃돌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수능 모의평가 결과도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 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광주의 수출은 39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6%가 증가했고 전남의 수출도 22.3%가 늘어난 89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협회는 북미와 유럽 등 주요 글로벌 마켓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자동차 수요 증가와 가스 운반선의 국내 수주 등이 수출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택 매매량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광주의 주택 거래량은 3,100여 가구로 2월에 비해 48%가 증가했고 전남도 40%가 늘어난 3,3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봄비가 내려 곡식들이 더 윤택해진다는 절기 고구인 오늘, 비 대신 따뜻한 햇살이 반기겠습니다. 오늘 아침 쌀쌀함은 여전하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올랐고요.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도는 곳들이 있어서 초여름 날씨가 일찍 찾아오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속될수록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일지라도 조심히 다뤄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신안의 경우 가시거리가 500m 안팎으로 좁혀진 곳들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내륙은 5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담양과 화순이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구례 27도, 순천 26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9도, 영암과 강진 24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내일은 더 오르겠고요.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